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0K를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은 극도의 공포 단계에 있었는데 어제는 그 공포가 극에 달했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바닥을 형성한 것인지 추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라이브 스터디가 있어서 라이브 스터디 다음 날은 목 상태가 평소보다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텐션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대비로는 소폭 반등한 데 비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모두 다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제 대비로는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42%대에서 48.9%까지 그래도 꽤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연준 의장이었다면은 훨씬 더 일찍 중단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파월 의장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을 당장 해고하고 싶고 의장 면접을 시작했다. 이렇게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를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이고요. 두 번째는 연준 FOMC 회의로, 그리고 세 번째는 비노 고용지수와 실업률로 대표되는 고용보고서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셧다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면서 또 많이 긴장하고 있는 국면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일정 부분 움직이는 것들보다도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지 이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모두 다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났고 이더리움은 5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순유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블랙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솔라나 현물 ETF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 현물 ETF에서는 ETF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순유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이드 인베스터가 추정 목록에 바네크에 이어서 피델리티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제 4종의 솔라나 현물 ETF를 추적할 예정이고 아직까지도 20개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라나 현물 ETF는 계속해서 시장에 더 가파르게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에 이어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XRP인데요.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커네리에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출시된 모든 ETF 중에서 첫날 흥행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파사이드 인베스터가 XRP는 추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계속된 패닉 셀링이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에 단기 보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또 손실을 감수하면서 코인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에 유입되는 물량들도 대부분은 단기 보유자 물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자본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변동성도 덩달아서 커진 부분들인데요. 현재 한번 살펴보시면은 손실 매도 자체가 올해 4월 수준과 그리고 작년 블랙 먼데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이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패닉 셀링이 이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지만 바닥 형성 구간에는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 보유자들은 어차피 시장의 환경이 변하면은 언제든지 투심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현물 ETF 흐름에서도 살펴봤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ETF발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흡수하지 못하고 같이 시장에 매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현재 기업의 재무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음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미약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구간들, 특히 작년 말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DAT 기업의 물량과 ETF 물량 자체가 강하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침체 국면에 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하방 압력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스트래티지가 오랜만에 8000BTC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스트래티지 CEO와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의 CEO 모두 다 비트코인 매집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며 장기적인 가치 축적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 셀링과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한 기관 수요가 주춤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핵심적인 주체들이 매도 물량들을 또 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이 중요한 국면들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해 왔었는데요. 어제도 큰 규모의 물량을 거래소로 보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에 2,800개 이상의 BTC를 이동을 시켰고 이 중에서 1,470개 이상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되면서 대부분의 주체들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그 물량들을 축적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내고 있지만 매도 수요에 비해서 매수 수요가 적게 나오면서 결국은 가격이 큰 하방 압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이에 덧붙여가지고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부분들을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기 보유자 SOPR, 즉 손절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거래소 순유입과 장기 보유자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황들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급 측에서는 완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심리 지표가 여전히 극단적인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반등 직전과 상당히 유사한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주요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추세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긍정적인 지표도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 대비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로 스테이블 코인 대기 자금의 양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아지면서 이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면을 보이는 건데요. 현재 RSI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도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은 대기 자금의 양이 많아가지고 이 대기 자금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쳤을 경우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반등세를 이끌 수 있는 그 기조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바닥 형성 직전과 상당히 유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요 구간들이죠. 이때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면서 그 이후에 반등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굴자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굴자들의 일일 포지션 변화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만 채굴자들의 행동은 패닉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매집과 매도가 같이 나오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전략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의 30일 동안의 순 포지션 변화를 살펴보면은 84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건전한 누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채굴자들이 재축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 측의 구조적인 변화에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고무적인 변화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로 알트코인이 더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루 사이에 급감하면서 59%에서 58%대 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알트코인 거래량 점유율도 60%까지 상승을 하면서 올해 2월 이후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알트 시즌에 대한 압력이 점차적으로 쌓이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의 자본이 더 실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리스크온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징후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에는 좋지 못한 시그널이 또 하나 떴는데요. 이더리움의 톱 10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바이낸스로 유입됐는데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유입 이후로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 시그널 상으로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주요 의견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인데스크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실현 가격을 하회를 했고, 과거 패턴상 실현가 아래 구간은 강력한 저점 매수 구간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정은 기간상 매우 짧기 때문에 저점 근접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적기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톰리 같은 경우는 CNBC 인터뷰에서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이후로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국 연준이 오는 12월 금리 인하에 나설지 그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주 안에 저점 형성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인터뷰에 출연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맷 호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저점에 근접하고 있고 현재 가격대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이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선물 같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톰리는 앞으로 45일 안에 이더리움 가격이 $7,000까지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얘기가 맞을지 이번 주 상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끝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매도세는 지난 몇 년간 반복된 패턴에 불과하고 연말 반등이 기본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체인 관점이나 기관의 분석 그리고 전문가 분석 관점으로 봤을 때도 현재 시장은 과매도 상태이고 매도세가 소진이 되면서 반등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의 주장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장기적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앱스타인 관련 파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던 정황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레리 서머스 미 전 재무장관이 테더 공동 창업자와 앱스타인의 맨해튼 저택에서 비트코인 관련 논의를 나눈 정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근본적인 타격을 가진 않더라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한 부분들과 전체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내년 초에 상원 본회의에 표결될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정치 및 규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 속도가 가속화되는 구조적인 전환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이낸스 CBD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매수세를 이어왔던 갈색이 오히려 매도세를 보이다가 일정 부분 관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두 번째로 큰 보라색과 빨간색이 시장에 유입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 자체가 워낙에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어질지 여부는 살펴봐야 되지만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전체 주문량이 바이낸스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크게 음수 영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양수 영역까지는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양수 영역으로 전환해서 더 본격적으로 미국 기관들이 진입하는 그 시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2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CME 갭을 채우고 나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90K를 하회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다행히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완전히 잡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가격이 일정 부분 움직이더라도 중요한 국면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94K에 매물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4K를 회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402평선과 365이평선을 회복을 해야지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22평선이 365일 이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402평선까지도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배열이 나오게 돼서 데드크로스가 또 포착이 되면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은 이 중요한 국면들 94K와 402평선, 365이평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고요. 추세가 전환되는,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들은 적어도 202평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 구간과 가까운 구간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RSI 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으로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MACD 상으로는 약세 국면이 조금 약해지는 국면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이 잡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또 롱포지션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산 히트맵 상으로 90.5K에 롱포지션이 뚜렷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을 기점으로 발표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90K를 하방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을 신중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